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소화기내과 의사 김나영입니다. 제가 성차의학을 이제 관심을 가져 하게 돼서 초대를 받았고요.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많이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차의학 하면은 성별 차이의 약자인데요. 되게 이제 오해하기를 성소수자 학문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많이 알려져서 성별 차이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과 젠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질환에서 진단과 또는 왜 발생을 하는지 또는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성차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성의학자 내지는 남성학자가 너무 대다수였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이어받았죠. 왜냐하면 우리도 교육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170cm, 65kg의 남자를 스탠다드로 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정밀의학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오바마가 많은 연구비를 풀었고 그걸 정밀의학을 강조를 했습니다. 각 개인에 맞춘 치료를 하는 게 정밀의학이다라고 해가지고 등장을 했는데 그런 면에 주목하면서 성차를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학회지부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차를 굉장히 강조하는 무드로 돌아갔고요. 정밀의학의 기본이 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대장암이 이제 그 성차를 나타내는 가장 빠르게 등장한 암이라고 할까요? 연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베타는 대장암 안 생기게 하는 거고요. 알파는 생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시소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남성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은 당연히 많죠. 테스토스테론은 대장암을 유발하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르몬을 이용해서 대장암을 발생하지 않게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 내봤는데 누가 걸릴지도 모르는데 여성 호르몬을 계속 준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우리 생각은 이제 장내 미생물이 그 난소에 이제 에스트로겐을 대사하는 데 관여를 해요. 재흡수도 도와주고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실험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식이. 남자는 되게 이제 과일, 채소를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적게 먹습니다. 그다음에 흡연, 술 굉장히 대장암을 유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또 비만도 중요합니다. 비만이 남성이 초반에 비만해요. 굉장히 초기부터 30, 40대 비만하고 여성은 60대 폐경되고 나면 갑자기 비만이 시작하게 되는데 되게 여성에서는 대장암이 이제 폐경되고 나서 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젠더적인 측면이 좀 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남자가 2배 정도 많다. 근데 그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과민성 장증후는 젠더 차이로 예시되는 가장 중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은 질환이 이제 과민성 장증후이고요. 이거는 대장암하고 반대죠. 이게 남녀 차이가 있어요. 여성이 상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넌 여자잖아,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많이 되면은 과민성 장증후군이 걸리는 거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뭔지에 대해서 대화를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자도 뭐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스트레스가 더 많이 여성한테 중요한 인자로 등장한다는 것이고 잘 치료가 안 되면 이제 우울증에 대한 약이라던가 불안을 억제하는 약을 이제 드시라고 권유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치료를 뭐 설사하면 설사 억제제, 변비 대변 잘 나오는 약 이런 식으로 주는 개념보다는 조금 여성한테는 이제 스트레스에 이제 맞춰서 이제 어떤 기분 이런 거를 좀 해결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기능성 변비가 있고 그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도 60대, 70대 되면 변비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기능성 변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민성 장증후군 변비형은 그거하고 좀 다르게 통증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통증이 있어야지 과민성 장증후군 변비형이라고 하지 그 통증이 없으면 기능성 변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기능성 변비가 많은 반면에 여성은 과민성 장증후군의 변비형이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성의 차이는 뭐 통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젠더는 뭘까? 그러면 과민성 장증후군이 가장 좋은 질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젠더 차이가 이제 담석증입니다.
100명이 오면 20%가 담석이 있어요. 근데 이 20명에서 20%만, 4명만 결국 통증으로 수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명에서 4명이면 그냥 참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면 그 담석 제거하는 거가 이렇게 쉬울 것 같으면 쉽지 않아요. 그 담석 제거하고 나서 아픈 사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기니까 되도록이면 결정적인 거 증거 없으면 수술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담석증이 있으면 또 태도가 달라요. 난 사나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에서 넌 아들이잖아, 넌 남자잖아, 너는 아파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무언의 사인을 계속 부모가 주기 때문에 이제 그 젠더적 측면에서 남자가 난 군대도 가야 되고 뭐 하는데 아파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본인한테도 내면화되는 것 같아요. 여성은 수술을 쉽게 결정해요. 아프니까 이거 담낭 떼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남성은 글쎄요 좀 참아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담석이 담관염으로 발전하고요. 담석이 나오다가 췌장관에 딱 걸리면 췌장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연령을 비교하면 남성이 훨씬 더 나이가 들어서 오기 때문에 이 합병증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동반 질환이 많아요. 뭐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기 때문에 담낭 내지는 이제 그 담석증 해결하고 나서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의 한호성 교수님이 저가 성차혈을 한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나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이 합병증이 많은 남자들이 많이 왔어. 그래서 나도 논문을 썼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성차라고 이제 지칭하지는 않았죠. 근데 남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그게 이제 젠더 차이를 나타내는 이그젬플이 되는 것입니다.